속보가 떴습니다. 경찰에서 장제원 아들 장용준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소식인데요. 적용한 혐의는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위반, 경찰관 폭행 등 5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아버지 장제원이 국회의원이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장제원 의원 자격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만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20만 8천 명을 돌파한 상황인데요. 21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여기서 구속을 안 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역풍이 불지는 대부분 잘 아실 거고요.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 장병들의 의지로 우리 국방력을 6위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못 보신 분들은 시간 나시면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 한 편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웅장한 장면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추석 민심은 여권 손들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했다는 소식이 오늘 오후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지영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뒤통수를 쳐놓고 BTS 등골 빼먹었다, 숟가락 그만 얹어라, 이런 막말을 했다가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조선일보가 역풍 맞았다는 소식을 꼭 전해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탁현민 비서관이 오늘 오전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직접 진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통해 전해드렸기에 건너뛰더라도 BTS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쉽다, 이런 BTS의 노력과 성과가 그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현실에 BTS 멤버들도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이에 대해서 저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결국 조선일보가 망신을 당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겁니다. 탁현민 비서관의 주장처럼 BTS는 이미 대한민국을 넘어선 세계적인 아티스트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손에 넣고 좌우하던 박근혜 정부 시절을 떠올리면서 저딴 보도를 했다면 큰 오산이고요. 전세계 청년들을 대표했던 BTS와 유엔 회원국 정상들을 대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이 역사적 순간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조선일보나 최지영 측은 저런 식으로 맹 비난만 퍼붓고 있죠. 이쯤 되면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쪽이 어딘지 대부분 국민들이 쉽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BTS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혼자 잘되고 충분히 개인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누구도 쉽게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항상 소수자, 약자들과 함께 살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아미로서 자랑스러운 BTS를 끝까지 응원할 예정이고요. 중요한 건 이런 BTS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발칵 뒤집히는지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와중에 겁없이 조선일보가 악의적인 보도를 한 셈이죠. 실제로 이런 단독 기사까지 떴습니다. 방탄소년단 특사 흠집내기 그만해라, 아미가 뿔났다는 건데요.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 생각합니다. 공공기관과 수차례 프로젝트를 진행한 연예 제작사 관계자는 특사는 국가를 대표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자격으로 일정을 모두 함께 수행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요. 해당 보도는 특사나 외교관 등 공무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나온 거라며 방탄소년단을 이러한 프레임에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방탄소년단에 대한 흠집내기일 뿐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방탄소년단 관련 커뮤니티에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 관련 보도와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해 불편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와 최지영이 대표적이고요. 실제로 방탄소년단은 특사 일정을 마치고 의미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본인들이 뭔데 저렇게 흠집내기를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미들도 전세계 팬들의 칭찬을 받는데 왜 자꾸 정치 프레임에 끌어들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다수 아미가 이어지는 오보에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와중에 더 기가 막히는 건 방금 전 우울증 앓는 조선일보 기자들 회사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 조선일보에 노조가 있습니까? 그동안 기업 노조에 어떤 식으로 악의적인 보도를 했는지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막상 본인들의 처우 개선은 그렇게 신경 씁니까? 양심이 있는 인간들입니까? 당연히 많은 시민들은 방금 전에 올라온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기사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해봐라. 거짓 선동, 친일 가짜뉴스 때문에 나도 미치고 죽겠다. 국민들이 우울증 걸릴 지경이다. 당신들이 쓴 기사들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질 거고, 또 돌아가신 사람들에 대해선 어떤 책임을 질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죠. 조선일보 역풍 제대로 맞은 거고요. 물론 단순히 비판만 받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정신을 차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에 더욱더 속도를 내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열 부인 김건희 논문 조사 촉구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민대 동문들이 졸업장까지 반납하겠다며 앞장선 것이죠. 이렇게 김건희 논문 즉각 심사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오죽하면 동문들조차 창피해서 못 살겠다, 졸업장 반납한다, 이렇게 앞장서게 된 거죠.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졸업장까지 반납하겠다고 한 걸까요? 교육부는 김건희 논문에 대한 자체 조사 및 조치 계획을 오는 8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죠. 약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애초에 이렇게 시간을 주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체가 김건희에 대한 특혜란 얘기도 굉장히 많고요. 아무쪼록 동문들은 이렇게 국민대 가치뿐만 아니라 동문들의 명예를 깡들이 짓밟아버리는 가짜 박사학위 작성 논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교수들은 양심의 자유를 걸고 입장을 정확히 밝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교수의 차원에서 논문 재심사를 촉구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동문 200명이 이렇게 모여서 졸업장 4본을 제출했다고 하죠. 이에 교수보다 졸업생이 낫다, 왜 이렇게 국민대가 버티는지 납득이 안 간다, 국민대를 안 나온 나도 민망할 정도인데 국민대 나온 사람들은 얼마나 민망할까, 이런 반응들도 이어지고 있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 생각하고요. 겁도 없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섰던 윤석열씨, 매일매일이 그냥 논란의 투성입니다. 이번엔 노마스크 유세로 최근에 당국의 시정 요청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과연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지켜갈까요? 국민들과의 약속을 과연 지킬까요? 본인이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씨는 그저 무식하고 뻔뻔하고 배신자의 기회주의자라는 게 대부분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오죽하면 남자 박근혜란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라곤 1도 없고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건 상상조차 안 가고요. 솔직히 말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지금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도저히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조차 없어 보이는 윤석열씨, 이런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어 놓고 논란만 커지면 그냥 꼬리 자르기로 넘어가고 정치적 공세 취급하고 덮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윤석열씨, 절대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